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과 경찰이 이 수사를 해서 밝혀낸 이른바 간첩단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간첩 혐의자입니다. 그렇지만 간첩죄가 혐의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이 간첩 혐의자들, 자, 이들이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국민일보가 이들이 밀봉된 USB를 통해 드러난 수십 건의 북한 지령문, 그리고 이들의 보고문, 이들은 김정은한테 혈서로 충성맹세까지 한 것으로 이 보고문에는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외에 북한의 지령문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 물론 이들은 현재는 혐의자입니다만 이런 혐의자, 간첩 혐의자가 이들 뿐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 말고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 또는 언론, 문화,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간첩 혐의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북한의 지령문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국 사태,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 문제, 윤석열 전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까지 다 일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특별 지령도 내려옵니다. 자, 북한 지령문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북한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청주지역 간첩 혐의자 4명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과 경찰 수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들이 받은 지령들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수십 건의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상황과 결부된 반보수 투쟁 주문이 있습니다. 황교안, 윤석열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검찰개혁법안을 통과하고 야권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유튜브 TV를 활용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 지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9년 10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내립니다. 북한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 민심의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도전에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문재인 정권 내의 권력 다툼이다, 조국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의 지령은 조국 사태 때 상당히 북한층이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열어놓는다, 투쟁 방향을 제시합니다. 북한은 2019년 11월 검찰개혁안 등 개혁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 세력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4월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2019년 6월에는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2019년 6월 황교안, 나경원 투톱체제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그때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이때 이 총선을 자한당 참패로 몰아넣고 황교안에게 책임을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2020년 2월 이제 선거가 가까웁니다.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확산시켜 불리한 세력 구도를 역전시켜야 한다, 반보수 투쟁을 강조합니다. 총선 직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청주 지역에서 통합당,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켜라. 자, 청주활동가 A씨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민심 자료 요구에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공수처 설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반북 반문 공세가 최근 윤석열 국감을 계기로 본격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당시 국감 때 상당히 발언을 잘해서 이때 윤석열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면 아실 겁니다. A씨는 적폐 세력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조국 흑서 조작, 박원순 성추행 의혹, 추미애 아들 병력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허약성을 기회로 촛불 정권 전복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나옵니다. 자, 북한은 온라인 여론전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2019년 6월 반보수 실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최근 인기가 높은 유튜브 TV를 통한 공간을 잘 활용해 봐야 한다. 총선 전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전이 선거 유세의 주요 방식으로 전환된 데 맞게 인터넷과 SNS망을 활용한 여론전을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난 4월 19일 이때는 이제 이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7 보궐선거 이후 반보수 투쟁을 위한 활동 방향, 이런 지령을 내리고 보수 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수어 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연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 북한에서 다 한국 남한의 상황을 보고 이것 짓이 저것 짓이, 그러면 또 남한에 있는 이 간첩 혐의자들은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 사람들 뿐일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일보는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6월 23일 한 공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 박지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자, 어쨌든 지금 이 간첩 혐의자들은 이번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